선배님들 평생 모은 10억, 그 돈을 모으고 나서 주변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에게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매일 밤 자신을 원망하며 잠 못 드는 한 퇴직자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가 단 하나 놓쳐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축복이 아닌 시험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4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최진혁 부장님이 계십니다. 퇴직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온 예금을 합쳐 겨우 10억 원 남짓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그의 평생을 바친 훈장이었고 이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려던 소박한 꿈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40년 지기 친구 김영수 씨가 찾아옵니다. 자식들 결혼식은 물론이고 부모님 장례식까지 서로의 집안 대소사를 제1처럼 챙기던 그야말로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혁아, 우리 나이에 은행이자 1, 2% 받아서 어느 세월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써야 해. 최 부장님은 처음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상장만 되면 대박이라는 비상장 코인 투자 설명회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기는 주로 은퇴 후 노후가 불안한 시니어 계층을 노린다고 합니다. 바로 최 부장님 같은 분들이죠. 친구는 자신의 투자 내역까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니어 고객에게만 특별히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씩 배당금이 나오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야. 40년 지기 친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결국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인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약속대로 수익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다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익금 입금이 멈췄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투자 업체를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 3억 원보다 더 아팠던 것은 40년 세월의 우정과 신뢰가 한낱 사기극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매일 밤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돈 욕심에 눈이 멀었던 자신을, 친구를 믿었던 자신을 끝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좌판을 벌려 자수성가한 60대 후반의 오태식 사장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와 아파트를 포함해 약 2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이나 다니며 편안히 지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산 규모를 어렴풋이 알게 된 후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던 자식들의 연락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아들이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고 며느리는 어머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며 비싼 영양제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녀석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흐뭇했지만 그 과도한 친절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나요?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 사장님은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아내와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희 힘들게 키우셨으니 이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시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서운함과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부는 때로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오 사장님은 그 말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가족 식사 자리는 빚 독촉을 하는 자리처럼 불편해졌고 그는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것은 돈을 둘러싼 어색한 긴장감뿐이라는 생각에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최진혁 부장님이나 오태식 사장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심리적, 사회적 현상이며 우리는 그 이유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약 70%가 5년 이내에 파산하거나 가족 갈등, 심리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이룬 10억이라는 성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큰 돈이 생겨도 그 행복감에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자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도움은 호의가 아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윤지호 씨의 후기가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빚이 있는 부모님 외에는 절대 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던 욕심을 돈이 끄집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돈으로 얻은 가장 큰 변화로 회사에서 부당한 꾸중을 들어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과 재정적 여유를 꼽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산을 지키는 핵심은 요란한 투자가 아니라 일상의 평정심과 신중한 관계 관리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10억 자산 시대를 살아갈 선배님들을 위한 인간관계 설명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어입니다. 내 돈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침묵의 원칙입니다. 내 자산 현황을 주변에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배우자 외에는 자식들에게조차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니 걱정 말아라 정도로만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7천만 원을 날리고 눈물 흘리던 최진혁 부장님을 떠올리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지인 추천은 일단 의심하라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는 99% 사기입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면 100%입니다. 친구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잃으면 친구는 물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리입니다.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자녀나 친척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야박하게 보일까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돈이 아닌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 대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함께 식사하고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했던 바닷길을 걷는데 시간과 돈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오태식 사장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활용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은 전문가와 상의하라입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반드시 친구가 아닌 국가가 공인한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IRP, 연금저축, 주택연금 등 안정성이 높은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남의 가머니설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원칙은 나를 위한 행복에 투자하라입니다. 10억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 모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한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여행, 배움, 건강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돈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더 당당하고 즐거운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배님들, 10억이라는 자산은 분명 피와 땀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짜 행복, 즉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평생 노력한 선배님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배님들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선배님들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